성인 여드름의 대부분이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.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그렇게 되면 염증이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페인 흉터라든지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안녕하세요. 셀리노한 용인 소지점 대표원장 김슬기입니다. 오늘은 성인 여드름하고 청소년 여드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, 원인이 무엇이 다른지,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많이 다르죠. 보통은 청소년 시기에는 피지 분비량이 좀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고 이제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염증성 여드름 부분이 대부분이고요. 성인들 같은 경우는 원인이 다양해요. 불규칙한 수면이라든지 술 아니면 호르몬 변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좀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거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. 피지선이 발달을 했어도 지성이라는 거는 분비가 원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. 피지샘에서 모공이 잘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얼굴에 기름이 잘 끼는 친구들을 보통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결국에는 여드름이라는 거는 피지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잘 분비가 안 되고 안에 고여 있는 정도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이거는 지성하고 건성하고의 문제라고 보기는 조금은 힘들어요. 조금은 달라요. 대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여드름 같은 경우 T존이라고 얘기를 하죠. 이마 쪽이나 코 쪽에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, 그거 이외에도 볼 쪽, 나비존 쪽에도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입 주변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. 남성분들은 여기 턱 라인 쪽, 어린 친구들은 위쪽,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래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성인 여드름의 대부분이 규칙적인 생활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.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,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나 잠을 못 주무시면 그것도 자체도 스트레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. 이게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여드름이 조금 심했던 분들이 나이 들면은 확실히 활동량도 좀 많아지고, 남자들 같은 경우 운동량도 좀 많아지고, 그러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모공도 열리면서 어느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빈도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있으셨던 분은 나이 들으셔도 있으신 분들이 대다수이신 것 같아요. 일단은 여드름이 진짜 많이들 나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여드름은 나는 곳에 똑같이 나거든요. 났던 곳에 또 나고, 그럼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나다 보면은 그쪽에서 염증이 계속 생기게 돼요. 또 여드름이 진짜 특이한 게 한 곳에 여드름이 나면 또 주변에까지 여드름이 또 생겨요.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은 안쪽에서 염증끼리 합쳐지거든요. 그렇게 되면 염증이 더 커지게 되고, 염증이 염증을 부르는 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페인 흉터라든지 그런 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초콜릿, 라면 딱 지칭해서 걔네들이 여드름을 더 유발한다라고 보기는 힘든데, 그거는 있어요. 이제 당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있기는 하죠. 그거 이외에도 결국에 탄수화물 섭취라는 유제품 종류들 피지 분비량을 좀 증가시켜주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해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인 여드름하고 청소년 여드름하고는 치료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바늘을 찔러가지고, 아그네스라고 하는 친구거든요. 바늘 찔러 전류를 빵 쏴주면은 거기는 피지샘이 빵 하고 터져요. 이 친구의 가장 큰 단점은 일단 통증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시술 잘못하면은 얘가 흉터가 생겨요. 보통은 성인분들도 이건 잘 하지는 않고요.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거는 골드 PTT라고 하는 친구랑 이제 에토존 PTT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, 주성분이 금 가루들이거든요. 그 친구들이 피부에 발라준 다음에 초음파를 쏴주게 되면은 피부 안쪽에 이제 이 금 입자가 들어가게 돼요. 피지샘 주변을 이제 금 입자가 이렇게 둘러싸게 되거든요. 요렇게 이 상태에서 레이저를 가해주게 되면은 이 금 입자가 레이저를 흡수를 해가지고 피지샘의 크기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.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. 필요에 따라서 먹는 약이 당연히 처방이 나갈 수도 있어요.
만약에 염증이 꽤 심하다. 그러면 염증이 심하면은 항생제 처방이 나갈 수도 있고요. 기본적으로 항생제는 염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항염작용이 좀 있거든요. 너무 심하다. 스테로이드도 나갈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처치를 하는 거라서 일괄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겠네요. 보통은 눌렀는데 그때는 병원 오셔야 돼요. 송곳으로 찌른 듯이 패여있는 흉터들이 있어요. 이 친구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. 이거를 방치를 하면은 지금 1, 2만 원 깨질 거 좀 지나면 깨진다고 말씀을 드려요. 결국에 흉터 치료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.